234페이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AB의 거리가 x2-x1의 절대값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내려면 이런 룰을 가지고 벗겨냅니다. 거리라는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위 좌표 마이너스 아래 좌표 하면 그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룰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오른쪽 좌표예요. 좌표. 오른쪽 좌표. 잠깐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AB 사이 거리에 해당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y 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x1, y1이 되죠. 그리고 여기 x2, y1이 돼요. 그러면 x1, x2가 되고 x2-x1의 제곱, y1-y1의 제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은 제로가 돼서 절대값 x2-x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해가지고 절대값을 벗겨낼 수 있어서 이 그림상에 해당이 되는 거는 x2-x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그림 그리시고 요거 잠깐 외워보시고요. 옆에 있는 필수예제 0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네. 필수예제 01번 풀어보셨나요? 필수예제 02번 들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2번에 저 위에다가 잠깐 쓰셔야 되는데 유형이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 유형인데 한 가지 유형은 뒤로 가버려 가지고 지금 여기서만 두 가지 유형만 따져요. 필수예제 02번, 03번에 해당되는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같은 거리. 그래서 필수예제 02번 보시면 두 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B가 4가 5와 같은 거리에 있대. 같은 거리에 네모치시고요. 있는 거는 X축에 있는 점은 A, 0, Y축에 0, B라고 놓고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쪽 그리면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 공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AP랑 BP랑 같다. 루트를 보기가 싫으니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게 2차가 날라가요. 이렇게 A에 대한 2차씩 날라가서 A 값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거리 문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Y축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Q랑 BQ랑 같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요거리를 구해요. 그 다음에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마찬가지 2차가 이렇게 날라가요. 그 다음에 Q의 좌표가 나옵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렇죠? 필수예제 03번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별표를 좀 치시고요.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가 있대요. 근데 같은 거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y 꼴 2x 플러스 7. 이 좌표는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대충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요 점의 좌표는 a, b가 되고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5-a 하지 마시고요. 문자가 앞에 오도록 되도록 거리 공식 써요. a-5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a 플러스 7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기 전에 이제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b잖아요. 그래서 b는 요 a를 이 식에 대입해서 b를 구해내요. 2a 플러스 7.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미리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a가 나와요. 됐죠? 그러면 a 나오고 요 값에서 b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면 멈추고 그림 그리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4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4번은 이 문제 푸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이 문제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문구에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길이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요. 자,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얘기하면 길이를 물어보고 최종 물어보는 게 넓이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 병폐이긴 한데 이제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공부는 잘하는데 해당되는 게 길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어디 갔는데 해당되는 게 넓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는 물어보고 학력이 마치 그 학생의 위치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력은 어느 정도 성실성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실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거나 상관없이 아주 고도로 성실해야 돼요. 고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성실한다고 공부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도란 얘기는 1년에 숙제를 안 해온 적이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면 겨우 3등급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실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실하면 성적이 올라요. 3등급까지는 가요. 수능에서 1, 2등급 정도는 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능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3등급까지는 재능 없어도 노력하면 3등급 찍을 수 있어요. 물론 나형 같은 경우는 1등급까지는 노력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가형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과 수학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킬러 문제가 대학교 3학년 전공시험 문제 수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재수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 폭이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폭만큼 그 위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다시 자기 실력이 그 난이도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등급이 오르잖아요. 근데 난이도 올라간 만큼 자기 실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도 가형 같은 경우 재수를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혹은 3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하세요. 미친 듯이. 그래서 최대한의 성적을 내서 어떤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은 저희 때는 학력 중심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중요하게 취급됐지만 사실은 인서울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야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지, 인서울 내에서 대학이 높다 스카이가 아닌 이상 그건 사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데 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서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었을 때 자기 현재 대학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서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다 구했더니 다시 길이가 이제 같더라. 그러면 루트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정삼각형 공식을 써서 계산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더라.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수직으로 그으면요. 수직 2등분 하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3번은요, ABC가 다 달라요. ABC가 다르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가 뾰족하죠? C 기준으로, B평 기준으로 뾰족하니까 예각이에요. 예리하다. 그리고 벌어져 있죠? 얘가 둔각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길이를 다 구했어요.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수직 2등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길이가 다를 때는 좌표가 주어졌는데 길이가 다를 때는 중학교 때 방법이 이 솔버는 풀어요. 이게 뭐냐면 좌표를 찍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은 그려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에 도를 내면 돼요. 둔각도 가능해요. 둔각도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이 보조선을 여기 보조선을 그어요. 그래서 똑같이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제거를 해요. 됐죠? 자,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솔브 3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제 신발끈 공식, 꽃사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대학에서 외적이라고 해요. 외적, 내적이 있잖아요. 기하비타에. 근데 외적이라는 부분인데 요렇게 이거는 곱하기 패턴이에요. 곱하는 순서고 이건 마이너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세 점이 있어요. 이렇게 x3, y3 이렇게 있는데요. 세 점이 있으면 아무거나 x1, y1 세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요 기호는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표시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패턴처럼 이렇게 곱해요. x1, y2, x2, y3, x3, y1 이런 식으로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곱해요. x2, y1, x3, y2, x1, y3 이런 식으로 곱한 다음에 이거를 빼서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면적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꽃사슴 패턴이랑 제일 처음에 나눈 숫자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준다. 그게 꼭 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나머지 요 두 개 그림이랑 요거 필기를 하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287번 있잖아요. 그거 287번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으니 길이를 일단 구하고 좌표를 구해서 뭐 삼각형 ABC의 너비를 요거 솔브 1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솔브 2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꼭 풀어보세요. 잠깐 화면 멈추세요. 네, 됐죠? 자, 필수예제 05번 볼게요. 아까 제가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236페이지에 유형 필수예제 05번이 있고요. AP랑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자, 두 점 여기 있죠. 두 점 A랑 B랑 있어요. Y축 위의 P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요. 자, Y축이니까 0,B나 0,A를 넣어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서 제곱을 일단 해줬으니까 루트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완전 제곱을 하고 x가 1일 때 최소값 35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0,3 됩니다. 자, 239페이지 필수예제 0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BC의 중점이 M일 때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거는 파푸스 정리 중성정리라고 해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AB, C, D, 여기 뭐 E 이렇게 외우세요. A의 제곱, B의 제곱은 2배에 여기가 이제 D가 아니네요. 이거를 C로 바꾸고요. 아까 2를 D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가 길이가 동일하니까 C로 바꾸고요. 이거를 D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A의 제곱, B의 제곱은 2배에 AM이잖아요. 그건 D의 제곱이고 BC는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공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각이익분성 공식이랑 단문과 관련된 공식, 이 세 가지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이익분식 요각도 같을 때 A 대 B는 C 대 D죠. 그래서 내각이랑 외각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은 동일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일 때 아시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이거,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소공식 AB는 H 곱하기 C 플러스 D. 그래서 요 네 가지 공식 나온 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밑줄 보시면 파푸스랑 중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예제 06번인데 이 파푸스 중성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좀 고난이도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 이게 이제 수직이 아니에요. h가 그냥 이렇게 비스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증명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자, 여기 이제 m 있잖아요. m을 5점에 갖다 놓고요. 0을 갖다 놓고 a를 좀 비스듬히 하고요. 여기가 c, 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c, a가 돼요. 그래서 ab가 되고,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요쪽 있죠? 요쪽을 구해요. 왼쪽을 거리를 구하고, 오른쪽을 거리를 구해서 두께가 같은지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b 마이너스 0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요?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 제곱 b 마이너스 0의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am의 제곱 bm의 제곱 해서 똑같이 이렇게 했더니 두 개 같더라.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좀 체크를 하시고 써놓으세요. 됐죠? 확인 체크 291번이랑 292번은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잠깐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들은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기 D를 5로 결정하고 여기 C를 2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C0 AB 이렇게 놓고 왼쪽 ABC로 표현하고 오른쪽 ABC로 표현해서 같은지 증명하시면 되고요. 292번은 해설지랑 달리 전 선생님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P점을 좌표 5라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 아무거나 C 잡으면 X좌표 같죠? 그리고 여기 B라고 놓고 이거 D라고 놓은 거예요. 얘 B면 Y가 B가 되고 요거 A라고 놓으면 X좌표 같고 여기 D니까 요거 D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 ABCD로 표현하고 오른쪽 ABCD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PA의 제곱은 PC는 해서 쓰시고요. PB의 제곱은 PD는 계산해서 쓰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써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꼭 해보십시오.